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이 AI라는 것을,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가 AI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라클이 AI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년간 제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 IT가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부분이 있을 때 제 상상력을 자극했던 컨텐츠는 바로 이 소설과 영화였거든요. 2015년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소설이 나왔었고요. 그 소설을 읽고 최근에는 올해 3월에는 그 영화화가 돼서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뭐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면 이 콘텐츠를 많이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2015년도에 이 소설책을 읽었을 때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 이 소설책에 나오는 서술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됐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이 콘텐츠에 나오는 모든 기술이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완성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3년 기간 안에 많은 것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 소설은 2045년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신다고 그러면 45년까지는 아니고 한 33년? 앞으로 5, 6년 뒤에는 이 정도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드론, 자율주행, 로봇,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한번 매핑을 한번 시켜보면은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들, 그리고 이런 모든 디바이스와 컨텐츠들이 연결되어 있는 IoT,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텔리전스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와 많이 맞닥뜨리죠. 이 키워드를 한번 2018년도에 텀으로 바꿔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는 이런 텀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블록체인, IoT, AI 뭐 이런 컨셉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 없이 자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무엇인가 상상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블록체인 같이 가상화폐가 아니라 공개돼 있고 투명한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앱 생태계들이 IoT로 커넥티드 돼서 하나의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이 결국은 다시 AI로 몰려서 결국은 현재 시대는 AI라는 것이 굉장히 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이루어지고 컴퓨팅 자원도 쌓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했던 상상을 직접 실현해보고 테스트해보기에 제한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AI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세션에서도 AI가 하나의 축으로 오라클이 어떻게 AI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또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 일상생활을 보더라도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소셜 환경에서 보면 저희도 상당히 많은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AI를 사용하는 것은 친숙한 거고요. 이런 저희가 소셜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레코멘데이션을 받거나 기기를 운영하거나 상당히 AI에 근거한 기능들을 저희 사회에서 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어느 정도 AI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회사의 경쟁력 혹은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포장이 돼서 더 많은 기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갖춰야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부담감, 여러 가지로 어떤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도요, 이제 북미에서도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이제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업체에서도 이미 60%의 업체들은 그 60%의 업체들은 AI를
도입을 했거나 1년 안에 도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기업에서도 커머스, 소셜이라든지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이제는 업무 환경에 그리고 기업의 어떤 효율 향상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IT 쪽에 종사하신다 그러면요. 워낙 요새 키워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5가지 키워드들이 이제는 전문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한두 번은 들어봤는데, 되게 친숙한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하나 키워드가 된 것 같고요. 저희 생활 속에서 특히 IT 환경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올해 출간된 IT 머신러닝 관련 책들이거든요. 뭐 다 아이콘을 뽑을 수가 없어서 예스24의 첫 번째 페이지만을 골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도 혹은 기획하시는 분들도 IT 전반적으로 이쪽을 해야 된다. 혹은 IT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는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다시 많은 기대와 그리고 또다시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방어적인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 자신도 그렇고 혹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보거나 주위의 동료들을 만나봐도 AI를 내 업무에 우리 회사에 도입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난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회사에 AI를 도입할 일이 없는데 AI를 도입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 혹은 뭘 해야 되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다 AI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 주위에 AI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재미있는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페북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의 패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950명 정도는 IT 종사자이세요. 아무래도 가족을 빼면 나머지는 다 직장인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AI라고 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라고 간단하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한 50분 정도가 제 거에 답변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50분은 완전하게 다 IT 종사자십니다. 개발자이시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시거나 그쪽에 공부를 하시거나 기획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인데 키워드를 골라봤어요. 이쪽은 개발자 그룹입니다. AI란 로봇, 그리고 영화에서 허라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로봇과의 대화, 혹은 스카이넷, 터미네이터가 인공지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SF 공상과학 영화에서의 그런 전쟁, 멸망. 아무래도 개발자 집단이라고 하더라도요.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그 키워드가 오래 학습되어 온 것이 있다 보니까 미래 사회, 로봇, 혹은 이런 어떤 영화에서만 들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하시거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수학, 패턴, 자동화, 알고리즘. 상당히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전문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마케팅과 기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키워드를 쓰셨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또 다른 부류가 좌절감에 느끼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IT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키워드도 있고요. 부정적인 키워드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자동화, 로봇, 중요한 건 실직이죠. 자동화 있고 실직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AI를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AI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는 게 틀리니까요. AI란 로봇은 있어야 AI지. 뭐 이런 거. 말 정도는 해야 AI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의 상상하는 뷰가 다르기 때문에 AI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AI가 많은 화면에 언론 지상에 나오는 스크린 캡처지만 저희 기업 환경에서는 또 면밀히 같진 않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의 발전 속도입니다. 이게 이제 아카이브라고 전산과 이공계 쪽에 대한 논문이 올라간 레파지토리입니다.
2009년부터 우어의 법칙을 압도하는 엄청난 논문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머신러닝 관련된 카테고리에 작년에 등록된 유명한 논문만 해도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이 오픈소스에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로 바로바로 구현이 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깃허브를 통해서 파급되고 있고 다시 머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AI는 엄청난 발전 속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도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당분간 이것이 계속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아, 이것이 끝이야, 이것이 끝판왕이야 라고 하는 선택의 종착지는 당분간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완성된 기술을 갖기보다는 계속 저희도 실험해보면서 어떻게 AI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가질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AI를요, 결국은 AI는 머신러닝의 하나의 기법인 구현체거든요. AI는 구현할 수 있는 건 머신러닝이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수한 기법이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머신러닝에 대한 컨셉을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머신러닝에 대한 컨셉을 잡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명시적이지 않지만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클라우드가 준비하고 있는 AI는 엔터프라이즈 AI입니다. 기업에서 AI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세트를 마련하는 것이 오라클이 상상하는 AI이고요. 현재 오라클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는 레가시 ERP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요새는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 기업에서 필요한 소시얼 분석,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이 AI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클라우드가 준비한 AI의 컴포넌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데이터를 모으는 레퍼지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약이 없고요. 그리고 고가형성이고, 그리고 모든 포맷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 레퍼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그리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오라클의 오브젝트 스토리를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이관하거나 통합되거나 전파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라클 클라우드가 생각하는 데이터 레이크고요. 오라클의 데이터 레이크는 클라우드 상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는 거는요, 다양한 경로로 모입니다. 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때로는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 레이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레이크로 모이면 그 안에서 데이터가 가공되고 분석될 수 있겠죠. 이런 채널이 때로는 실시간으로, 때로는 배치로, 때로는 비정형 데이터가, 때로는 정형 데이터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정형 데이터의 실시간 레이어는 업계에서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는 카프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동한다 그러면 오라클의 골든게이트라는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술을 사용합니다. 실시간성이 아니라 배치로 넘어간다 그러면 ETL에 대한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의 레이크에 묶일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합하는 서비스로 이벤트 허브, 딥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레퍼지토리에 모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딥시와 이벤트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데이터가 모였고요. 이 모인 데이터들은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분석 전에 전처리라든지 가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네 가지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ADW, 어널리틱 클라우드, 그리고 GPU. 이 네 가지의 분석할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빅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BDC로 약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완전한 풀스택의 하둡 엔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풀스택이 하둡이 올라가 있고요. 하둡 인프라 위에 스팍을 통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을 데이터로 머신러닝에서 돌릴 수 있는 인프라고요. 자체적인 HDFS를 지원하기도 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드 파일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위에 올려서 분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자체적인 하드 파일 시스템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UI로 위에 보시는 제플린이라는 것을 제공하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션에도 진행할 ADW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하는 것도 편할 수도 있지만요. RDB가 데이터의 분석이 컬럼이 원자성이고 더 이상 쪼개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RDB에서 분석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학습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ADW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DW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러면 SQL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DB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인서스가 생성되는 시간은 약 2분 정도, 1분 미만에 생성이 되고요. 바로 데이터를 로딩을 시키시고 쿼리를 날리시고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이 되어 있다 그러면 패러럴하게 DW로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JSON이라는 파일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라가 있고 바로 테이블로 임포트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임포트 외에 다음 액션을 취하면서 병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지만은요. 데이터베이스는 스케일 아웃이 좀 어렵지 않나? 스케일 업이 어렵지 않나? 라고 하시지만 무중단으로 자원을 CPU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꺼놓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데이터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바로바로 DB를 만드셔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고성능의 SQL 엔진, DW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W에는요, ADW 안에도 제플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플린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자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대화용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너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펑션들을 사용해서 현재와 같이 상관성 분석을 하는 PLSQL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라클 머신러닝이 지원하는 포맷으로 테이블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테이블을 지정하고 PLSQL로 돌림으로써 머신러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기존에 SQL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머신러닝을 스터디하셔서 혹은 학습하셔서 익히신 후에 DB 중심으로 빠르게 운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애널리틱스입니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요. OAC라는 약자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앞에는 빅데이터, 하나는 RDB 중심의 데이터 셋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UI입니다. GUI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BI 기술을 확장해서 UI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기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 추세선을 만들어서 경향을 파악했는데 전체 그런 세일즈 정보가 아니라 상품별로 보고 싶다. 서브 하위 구조를 보고 싶다 그러면
분류 항목을 상품으로 집어넣으면 상품별의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추세가 떨어지는 하나의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이 추세가 떨어지는 상품이 하나가 지금 추가적인 소셜의 관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소셜에서의 그런 어떤 태깅, 어떤 언급 횟수가 특정 제품과 연관되는 어떤 상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상관도가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소셜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와 모아서 다시 만든다 그러면 추세선과 그리고 현재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껴서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상품별로 카테고리를 나눈다 그러면 명확한 표현이 보이고요. 이런 반비례 관계, 소셜에서 나쁘게 언급되었을 경우에 상품이 떨어진다는 어떤 즉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에서의 그런 UI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기술적인 부담,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시각적인 판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즉시적인 어떤 환경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GPU는 별도의 그 서비스라서 좀 제공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국 500개의 문교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상품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상품끼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래 전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아무래도 뭐 포스 장비가 연결되어 있나 봅니다. 이 상황이라면 포스 장비에서 실시간 언어한 전표는 이벤트 허브, 카프카 서비스로 전달돼서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것이 분석이 실시간성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하드베에서 연결시켜서 스팍으로 웹로그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가 아닐 거거든요. 데이터를 잘라서 정형 데이터를 만들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저장된 파일, 뭐 CSV라든지 JSON 파일은 ADW, DW에 있는 DB로 임포트가 돼서 SQL로 분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상관관계가 분석된 것들은 다시 데이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별에 상관관계에 맞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겠고, 이것을 ADW로 사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로 만들어서 그것들 상관관계를 시각화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좀 준비하고 있고요. 보시면 BDC, ADW, OAC, GPU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은 장황한데요. 하나는 빅데이터,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제어에 대한 역량이 많이 필요한 곳. ADW는 SQL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OAC는 시각화와 UI로. 그리고 GPU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할 경우에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때로 이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냐. 비정형 데이터는 스팍으로, 데이터 탐색은 SQL로, 시각화는 OAC로, 전문 분석은 이런 것들로. 너무 복잡한데 나는 이렇게 다 못하는데 라고 하는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는 예시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를 스팍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DB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팍으로 모두 하실 수 있고요. 케이스2는요. 케이스2로 모든 전처리부터 머신러닝까지 스팍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DB가 더 좋은데 하신다 그러면 전처리는 DB로 하기 좀 어려우시거든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정형 데이터까지는 스팍으로 해서 대용량을 하시고 그 후는 DB로 하실 수 있습니다. ADW로. 또 하나는 UI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효율성의 차이고요. 선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데이터를 모은 상태에서 내가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오라클이 추구하는 바는 엔터프라이즈 AI의 적정 기술입니다.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이 적정 기술인 것 같아요. 개발자 인력풀이 많아서 엔지니어링 파워가 높다고 그러면 가장 요소의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DB 엔지니어가 주로 있다 하신다면 효율보다는 어떤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DB 기술로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이 가능하다면. 근데 정말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만 교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오라클이 만들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 데이터 레이크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머신러닝은요,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다음에 나중에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적용을 시켜서 원하는 성과를 내는 과정이거든요.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더 좋은 셋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로는 뭔가 부족해요.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섞죠. 조인을 하든 데이터를 어떻게 연산을 하든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기계가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쉐입을 바꿀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계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원하는 성능이 나올 때까지 이 짓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세트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남겠죠. 로 데이터와 최종본과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들, 이것을 더 고도화시키면서 발전을 시킬 건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죠? 담당자가 떠나면? 이거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잃어버린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카탈로그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변경돼서 어떻게 최종본이 이루었다는 히스토리와 데이터의 족보, 리니지를 관리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을 시킬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제 10월 달 정도에 오픈할 예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10월 달 정도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이런 환경을 제공할 겁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래의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데이터의 품질, 편의성, 거버넌스, 레거시 통합, 연결성을 AI의, 엔터프라이즈 AI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약간 좀 착오가 있는데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개별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통합하면 된다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DW를 만들어야 되고 OAC를 만들어야 되고 GPU를 다시 선택해야 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하나의 UI에서 전체의 데이터 통합, 분석, 처리, 그리고 그것이 플랫폼에 상관없이, 그리고 GPU가 필요하다면 GPU 연산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UI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닝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 체계를 통해서 기업에서 적정 기술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자산화와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 효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올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만들어지면 데이터의 탐색, 모델 구축, 모델 배포, 모델 관리까지 하나의 단일한 프로세스로 관리가 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데이터 분석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 수집, 분석, 애플리케이션 통합, 배포, 자산 관리 이런 모든 것이 관리가 되어야지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의미를 보면 위에 오라클 AIA가 있습니다. 오라클 AIA는요. 오라클 ERP 혹은 오라클 앱스의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채널입니다. 아까 처음에 데이터 수집할 때 앱스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레이크로 기업의 ERP 데이터와 클라우드의 앱스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채널이 AI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통합, 카테고리, 쿼리, 스파 이런 컴포넌트들이 지금 구성 준비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준비됐고 전처리가 끝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DB로, 빅데이터로, UI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만들어지면 모델의 최종 결과물은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인풋 데이터가 정형화가 되어 있고 상관관계 같은 경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매번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데이터셋을 미리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조회를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최종 형태가 데이터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학습을 시킨 데이터가 프리딕트를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매번 실행해야 된다 한다면 걔는 프로그램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생겨요.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은 파이썬으로 많이 합니다. 파이썬, R로 거의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파이썬은요,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기 굉장히 좋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 환경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매번 파이썬을 실행해야 된다면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컨버전 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케라스로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그 모델은 다시 알고리즘을 만들면 모델은 카페2로, 카페2는 C++로 되어 있거든요.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그 대신에 C++를 개발한다면 좀 어렵겠죠. 개발은 편하게 하고 운영 환경의 배포는 이것으로 하십시오라는 컨버전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배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케베로스라든지 컨테이너 베이스로 많이 올라가고요. 이것이 더커 이미지화 돼서 배포가 되는 그런 풀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코어 컴포넌트가 오라클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고 현재 출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 현재와 미래를 섞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장의 장표도 준비했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 제품은 추가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한다 그러면 오라클의 종속적인 기술이 아니라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데이터 수집부터 배포까지 데이터 분석과 앱 데브옵스를 섞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오라클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현재까지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런 통합된 것들은 현재 빅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인 BDC, 빅데이터 클라우드입니다. 오라클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만든 DW 기술로 만든 ADW,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UI 중심의 BI 기술에서 발전한 시각화 기술의 토대로 만든 OAC, 애널리틱 클라우드입니다. 이래서 요소 기술별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으로는 지금 현재 딥러닝을 못하니
딥러닝을 위한 리소스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GPU로 사용할 수 있는 Iaa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aaS를 이네이블 시키시고 하나의 서버에 8장까지의 GPU를 달아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향후에 준비할 때 부분은 이런 것들을 자산 관리하려면 데이터를 카탈로그로 관리하고 보안 관리해서 거버넌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컨셉의 데이터 카탈로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의 인프라를 통합돼서 엔드투엔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사이언스.com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의 철학과 오라클 클라우드의 OC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엔드투엔드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고 싶다면요. 결과적으로 이 키워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엔터프라이즈 AI의 적정 기술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서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오라클 클라우드는 AI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런 것에 필요한 하나하나의 목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라클 AI는요. 시즌 1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요소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이제는 시즌 2로 해서 데이터가 통합되고 관리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가 나오고 플랫폼이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가 나오면 시즌 2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이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연계 서비스에 대한 가속도가 더 붙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오라클이 만들어져 있는 진척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요. 하나는 한국 오라클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 블로그와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오라클에 대한 방향과 오라클의 기술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수 있고요. 질문사항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오라클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을 같이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